자, 이어서 소 계속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특약 보겠습니다. 자, 방금까지 주계약이었잖아요. 자, 특약. 자, 우리 소가 가입할 수 있는 특약 봐보시면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특약에서 봐보시면 자, 우리 소만 가입할 수 있는 특약이 얘는 소 도체결함 보장 특약입니다. 얘는 뭐예요? 소를 도축을 시켰는데 우리 소에 결함이 있는 겁니다. 그럼 결함이 있으면 어때요?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때 보상해주는 특약이 소 도체결함 보장 특약입니다. 자, 볼게요. 어디에서? 도축장에서 도축돼. 어디로? 경매시에. 자, 경매장으로 간 거죠. 경매에서 이제 가격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함이 있어요. 근데 그 결함이라는 것은 근출혈, 수정, 근염, 애상, 근육 제거, 기타. 얘를 갖다 우리는 결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원래는 자, 원래 정상 가격을 받으려면 500만 원 받아. 근데 이제 결함이 있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300밖에 받지 못합니다. 그럼 얼마? 200만 원 결함이, 아니 손해가 발생한 거죠. 자, 이 200만 원에 대해서 자기 부담 20% 공제를 하고 자, 얼마? 28, 26, 160만 원을 주는 겁니다. 이 손해액을 보상해주는 특약을 갖다 우리는 소 도체결함 보장 특약이라고 합니다. 자, 소에만 가입할 수 있어요. 소만 가입할 수 있는 특약이 소 도체결함 보장 특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협정보험가액, 그 다음에 화재 대물배상 특약은 자, 다른 추정들도 가입할 수 있어요. 자, 협정보험가액 특약이라는 건 뭐냐면 서로 협의하여서 정합니다. 누구하고? 나하고 보험사업자하고 협의하여 결정을 하는 겁니다. 뭘? 가액을. 즉 협의해서 보험 가입한 금액을 언제 시가와 관계없이 가입 금액을 보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협정보험가액 특약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소를 지금 보험에 가입을 하려고 그래요. 소를 언제?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가입을 합니다. 근데 이때 내가 가입할 때 소가 몇 월령이었냐면 3월령 소였어요. 근데 이 3월령 소가 언제? 10개월 후에 소가 폐사한 겁니다. 10개월 후에. 그럼 얘는 몇 월령이 되었냐면 13월령 소가 되었죠. 그럼 여러분 사고 때 이 3월령 가격을 주겠어요? 아니면 13월령 가격으로 줘야 되겠어요? 당연히 뭐예요? 우리는 사고 당시 가액으로 손해액을 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미리서 정해놓은 거 아니죠. 왜냐하면 소가 언제 폐사할지 모르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결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고 당시 가액으로 줄게 이렇게 정해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일반 있잖아요. 딱 정해진 가격들이 있어. 어떤 거냐면 이렇게 주지 아니하고요. 나 보험 가입을 합니다. 즉 1월 1일 날 보험 가입해요. 그리고 12월 31일이에요. 그럼 이때 자, 제가 누구를 예를 들자면 자, 정모우라고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자면 자, 정모를 보험 가입해. 그래가지고 얘를 얼마에 자, 너는 지금 현재 6천만 원에 내가 보험 가입할 거야. 보험 가입 금액이 6천입니다. 그리고 나서 너가 1월 달에 1개월 있다가 폐사해도 10개월 있다 폐사해도 5개월 있다 폐사해도 무조건 이때 있잖아요. 이때도 6천만 원이야. 이때도 6천이야. 이때도 6천이야. 다시 말해서 뭐예요? 언제 폐사와 관계없이 사고 당시 가액 방 있잖아요. 이 사고 당시에 너 얼마 줄게? 사고 당시 보험 가액을 갖다가 미리 다 평가해 놔버려요. 뭘로? 내가 내 보험 가입 금액이 너는 뭐가 된다? 사고 당시 보험 가액이 된다.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협정 보험가액 특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협정 보험가액 특약으로 가입하는 축정들이 정해져 있어요. 어떤 축정들을 우리가 이게 협정 보험가액으로 가입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소에서는 있잖아요. 소는 한우, 유구, 젖소가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젖소. 근데 젖소 중에서도 유량이 아주 풍부한 젖소가 있습니다. 그 유량이 풍부한 젖소를 갖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량 검정 젖소라고 표현해요. 유량 검정 젖소. 그죠? 자, 검사에 인정받은 젖소라고 그 말이에요. 이런 유량 검정 젖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굉장히 좀 인정받은 젖소잖아요. 가액이 좀 세죠, 더 일반 젖소보다. 자, 이런 애들은 어디로? 협정 보험가액 특약으로 가입을 하는 겁니다. 즉 가입 당시에 얘를 300만 원을 가입을 했다. 그럼 너는 언제 폐사해도 무조건 얼마 줄게? 300 줄게. 이렇게 정해놔 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제 대지에서도 우리 엄마 대지, 아빠 대지, 즉 종빈돈, 종모돈, 자돈도 협정으로 가입을 합니다. 사고 나면 너 무조건 얼마 줄게. 이렇게 포유는 얼마 줄게. 이유는 얼마 줄게 딱 정해놔 버려요. 그리고 우리 닭에서도 종계 있죠, 종계. 닭에서도 알을 생산하는 종란을 우리 먹는 말고 종란 있잖아요. 병아리 생산을 위한 종란을 생산하는 종계가 있어요. 종계. 그럼 이 종계도 몇 주부터 우리가 3주부터 64주까지는 우리가 협정 보험가액으로 딱 정해놔 버려요. 너는 그때 폐사하면 얼마 줄게라고 딱 정해놔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협정 보험가액으로 우리가 가입하는 축정들이 몇 가지 축정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협정 보험가액 특약을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화재. 자, 우리 축사에 있잖아요. 우리 축사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 화재로 인해서
남의 물건에 남의 집에 피해를 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죠. 그 손해배상을 해주기 위해서 가입하는 특약이 화재 대물배상 책임특약입니다. 근데 이 화재 대물배상 책임특약은 바로 축사 있잖아요. 축사로 인해서 화재 발생했을 때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누구냐면 대지를 보겠습니다. 대지. 자, 대지는 소하고 조금 다릅니다. 즉 주계약이 굉장히 심플해졌습니다. 우리 소는 주계약이 굉장히 보상하는 게 많죠. 봐보면 자, 얘는 대지가 어쨌을 때 즉 폐사하면 보상해 주는 거예요. 폐사. 대지가 죽으면. 근데 그 폐사의 사유가 심플합니다. 어떻게? 자, 풍, 수, 설, 지진, 화재 이렇게 딱 심플해버려요. 얘는 뭐 각종 사고 이런 거 없어요. 무조건 얘는 폐사 원인이 풍, 수, 설, 지진, 화재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자연재해 중에서 이 밥을 자연재해 중에서 얘는 누가 없는 거예요? 즉 폭염이 주계약이 없다는 겁니다. 폭염으로 인해서 대지가 폐사했다. 보상 안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방금 5개 풍수, 설, 지진, 화재 때일 때 방제 또는 뭐예요? 우리 긴급 피난할 때 방제 또는 긴급 피난할 때 손해가 발생했다. 그럼 그 비용도 주계약에서 보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자 폐사했다 그러면 뭐예요? 오해를 같이 사체를 견인해야 되죠. 그다음 차에 실어야 되죠. 그잖아요. 자 그랬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갖다 우리 뭐라고 한다? 잔존물 처리 비용. 그래서 대지는 주계약이 굉장히 심플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얘를 갖다 어디에서 특약에서 다 선택을 하게끔 하는 겁니다. 자 축사는 다 이제 지금부터는 축사는 다 똑같아요. 다 공통입니다. 다 공통. 방금 우리 소에서 했잖아요. 다 똑같아요. 축사는. 자 그럼 주계약에서 이제 없기 때문에 주계약에 방금 뭣도 없었어요? 자 질병도 없었죠. 그리고 뭣도 없었어요? 폭염도 없었죠.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다 어디에서 특약에서 선택하게끔 합니다. 계약자가 보장 받으려면 특약에서 선택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질병이에요. 자 제가 질병을 보상을 받겠다 그러면 질병 이연보장 특약을 합니다. 근데 소는 법정 전염병을 제외한 모든 질병을 보상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돼지는 모든 질병을 보상 안 합니다. 봤더니 자 3개예요. TG, BD, 로타바이러스. 즉 설사병, 이장병, 바이러스 3가지만 해줍니다. 다른 병 안 해줍니다. 뭐 폐렴, 장염 이런 거 없어요. TG, PD, 로타바이러스. 근데 얘도 질병이죠. 신규 관련부터 1개월 이내에 질병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질병 관련해서는 얘는 다 공통이에요. 신규 관련부터 1개월 이내는 보상 안 합니다. 공통이라는 것.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대부분이 결론은 이거 있죠. 설사병이다. 그 다음에 이장병이다. 얘는 결론 누구를 위한 병이냐면 자돈이에요. 자돈. 우리 자돈들이 아주 어렸을 때 포유자돈 막 유자돈 때 이 설사병 그 다음에 이장병 이제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폐사율이 진짜 치명적이에요. 제가 거의 자돈을 위한 우리 질병위험 보장 특약이라고 보셔도 돼요. 자, 그 다음 폭염. 자, 폭염이 주계약이 없다고 그랬죠. 그럼 계약자가 선택합니다. 폭염. 그 다음에 이 정기적장치 위험이라는 것은 뭐예요? 전기시설. 자, 예를 들어서 한풍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갑자기 질식사했다. 그러면 걔는 뭐예요? 전기시설이 고장난 거잖아요. 자, 난방시설이 고장나 버렸습니다. 전기시설이 고장난 거죠. 그걸로 인해서 폐사했다.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걸 갖다 우리 뭐라고 표현하냐면 즉 전기장치가 파손되어 온도의 변화로 폐사했다. 보상해 주는 특약이 정적장치 이연 보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 폭염을 가입을 하려면 반드시 뭐예요? 같이 공통이야. 즉 내가 폭염을 가입하려다 그러면 반드시 이 정적장치 이연 보장 특약이 가입되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자면 그러잖아요. 자, 우리가 조금 날씨가 더웠어. 아직 폭염주의보 발령 안 됐어. 근데 날씨가 너무 더워. 그럴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적정 온도를 우리가 뭐예요? 난방시설, 냉방시설 이런 것들을 가동을 시켜줘야 된다는 소리겠잖아요. 그런 시설들이 좀 있어야 된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먼저 1차적으로 보상을 받는다는 소리겠죠. 근데 정말로 그런 시설이 기본 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날씨가 더워서 이렇게 돼지가 폐사했다. 그것은 폭염 재보장 특약으로 처리한다는 소리겠잖아요. 그래서 봐보시면 폭염 재보장 특약은 정기적 장치 가입한 계약자에 한해서 우리가 폭염 재보장 특약을 가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 또 공통점 하나 찾아갈게요. 자, 이 질병과 그 다음에 정기적 장치, 폭염 재보장 이 3가지는 자기 부담금 산출하는 공식이 같아요. 여기요. 자, 자기 부담금 산출 공식이 같은 애 누구다? 질병, 그 다음에 정기적 장치, 그 다음에 폭염. 자, 얘네들은 막 우리가 몇 프로 이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비교합니다. 누구처럼? 축사처럼. 이 3가지도 자 산출된 금액, 아까 우리 산출하는 방법 아셨죠?
산출된 금액하고 얘는 누구하고 얘는 50이 아니라 200만 원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근데 축산화가 자기부담 비율이 0%, 5%, 10%였잖아요. 근데 얘는 자기부담 비율이 20, 30, 40% 형이다 그 말이에요. 얘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어디에다가 똑같아요. 얘도 손해액에다가 자기부담 비율을 곱하거나 또는 우리가 일부 보험이다 그러면 비례 보상하는 거죠. 즉 비례 보상한 금액에다가 여기다가 뭐 하는 거예요? 자기부담 비율. 자, 이렇게 산출된 이 금액하고 얼마하고요? 200만 원하고 비교해서 큰 값 써라. 그 내용인 겁니다. 똑같아요. 즉 질병 또는 정기 또는 폭염으로 인해서 폐사되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자기부담금을 적용하는 것 기준. 자, 최소 비용이라는 거예요. 최소 비용. 그럼 이런 경우도 있겠죠. 자, 질병으로 폐사를 했어. 질병으로. 그럼 이때 내 손해액이 얼마였냐면 손해액이요. 자, 돼지가 뭐가 자돈이 300도가 폐사한 거예요. 자돈이 300도. 그럼 이 300도에 대한 손해액 이 폐사함으로써 300도의 폐사액이 손해액이 얼마였냐면 1000만 원이야. 그럼 애들 폐사했으니까 잔존물 처리해야 되겠죠. 그럼 이때 자, 이 잔존물 처리 비용이 발생했어요. 잔존물 처리 비용이. 그럼 이 잔존물 처리 비용이 얼마가 발생했냐면 자, 50만 원이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이 계약자가 선택했대 자기부담비율이 20% 선택했어요. 즉 자기부담비율이 20% 선택한 거야. 자, 만약에 전부보험이라고 할게요. 이때 A도 우리가 자기부담금 공제하잖아요. 그럼 그랬을 때는 어떻게? 무조건 큰 값 쓰니까 즉 얼마? 자, 손해액도 자기부담금 공제해야 되죠. 잔존물 처리 비용도 공제하죠. 그래서 1,050만 원 곱하기 자기부담 20%라고 할 때요. 0.2. 자, 이 금액과 얼마를 비교하라고요? 200만 원을 비교해서 우리는 무엇을 쓰자? 큰 값을 하는 거예요. 큰 값. 그죠? 큰 값. 그러면 얘가 105만 원, 210만 원이죠. 이 금액이 얼마예요? 210만 원이잖아요. 이 산출된 금액이. 그럼 210만 원과 200만 원 자기부담이 얼마가 더 큽니까? 210만 원이죠. 그래서 이때는 자기부담이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210만 원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 여기 잔존물 처리 비용도 자기부담 공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산출된 금액하고 얼마하고 200만 원을 비교해서 큰 것 써라. 자, 이렇게 하는 것들은 저 누구누구다고요? 질병, 정기장치, 폭염, 자기부담 산출 공식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축산유지연보장. 자, 축산유지연보장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자, 제가 지금 현재 돼지를 1000도를 사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축사가 몇 개 동이었냐면 축사가 5동이었어요. 5동. 근데 이번에 뭘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폐사했는데 이때 자돈이 300도가 폐사한 겁니다. 300도가. 그렇게 되면은 원래 내가 몇 개예요? 이 5개 동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자, 300도가 폐사하면서 내가 축사가 몇 개 동이 2개 동이 이제 잠깐 쉬는 거야. 가축이 없으니까 휴업해. 그럼 방금 여기 이 300도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미 계약자한테 가축 보험금을 지급을 했어요. 300도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했습니다. 이 300도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 계약자는 뭐예요? 축사가 2개 동 쉬잖아요. 휴업하죠. 이 휴업에서 이 축사가 휴업함으로 인해서 뭐예요? 이 계약자는 영업 손실이 발생하죠. 영업 손실이. 그러잖아요. 가축이 없으니까. 얘를 키워서 우리가 팔아야 되는데 가축이 없다 보니까 영업 손실이 발생하죠. 자, 이 영업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금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축산휴지위험보장. 휴지라는 것은 휴업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축산휴지위험보장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주계약에 있는 가축이 폐사함으로 해서 이렇게 축산업이 전부가 쉴 수도 있고 또는 몇 개 동만 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부 또는 일부가 휴업했을 때 생긴 손해액을 갖다가 보상해주는 특약이 축산휴지위험보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축산휴지위험보장은 여기 봐보면 자기부담금이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자기부담금 공제가 하지 않아요. 축산휴지위험보장은 자기부담금이 없어요. 그 뜻이에요. 자기부담금이 없더라. 그래서 축산이 휴지되었을 때 이거예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1000도가 있었을 때는 우리가 얼마를 1000만 원을 우리가 돈 영업을 벌어 이익이 있는데 방금 300도 이제 700도밖에 없잖아요. 그럼 내 영업이익은 얼마밖에 안 되는 거예요? 700만 원밖에 안 되죠. 뭐 얼마를 손해봤냐면 내가 영업 손실이 300만 원이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내 영업 손실이. 이 돼지 죽은 목적물 보험금하고 별개입니다. 별도로 또 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축산휴지위험보장 특약이라고 표현합니다. 돼지에만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협정보험가에 그 다음에 화재 대물 배상. 이 협정 있잖아요. 우리가 대지에서 누구? 종돈, 종빈돈, 종모돈. 그 다음에 자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협정보험가액으로 가입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축사만 가입하는 거예요. 축사에. 설의 부보장. 즉 눈으로 인해서 축사에 피해가 있었을 때 보상 안 해줄게. 그걸 갖다가 우리가 부보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그거 있잖아요. 방금 축사 같은 경우는 보상하는 손해가 뭐예요? 풍수, 설, 지진, 그 다음 화재죠. 축사가. 그죠? 화재. 즉 풍수, 설, 지진, 화재로 인해서 축사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보상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뭘 빼는 거예요? 눈을 빼는 거예요. 부보장 선택하는 거죠. 나는 눈으로 인해서 축사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뭐 하겠다? 보상 안 받을 거야. 부보장 선택할 거야. 그걸 갖다가 우리가 설의 부보장. 자, 부보장이니까 당연히 보장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보험료 할인해 주는 거잖아. 그럼 보험료를 몇 프로? 4.9% 할인해 줍니다. 그래서 이게 설의 부보장.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폭염 재보장을 가입한, 즉 전기장치가 갑자는 뭐예요? 전기장 지연보장을 가입해야지 폭염을 가입할 수 있더라. 자, 그런 내용. 자, 그 내용 다시 한번 볼게요. 방금 우리 대지는 풍수, 설, 지진, 화재로 인해서 뭐 했다? 폐사했을 때 보상을 해줍니다. 그 내용. 그리고 자, 방제 또는 뭐예요? 피난에 자, 손해가 발생을 했다. 그 손해도 함께 보상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풍수, 설, 지진. 여기요. 풍수, 설, 지진 이거 말하는 거예요. 자, 그날 폐사해도 당연히 보상을 해주죠. 근데 만약에 자, 대지가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날은 폐사하지 않았어요. 근데 연기를 과하게 마셔서 어때요? 그 다음 날 폐사했다. 그것도 보상해주겠다는 소리입니다. 즉 사고 발생한 때로부터 자, 여기 풍수, 설, 지진, 화재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몇 시간 이내에 120시간 즉 5일 이내에 폐사되는 보험 목적에 한해서 보상해주겠다 그 말. 자, 여기 풍수, 설, 지진 사고 발생으로부터 120시간. 자, 이 내용이고요. 자, 이번에는 가급류입니다. 자, 가급류의 종류 어떻게 암기하라고 그랬어요? 오매, 자, 오매 꽁닭은 뭘로? 오매 꽁닭은 관상조로 거칠다 이렇게 암기하라고 그랬죠. 거칠다 이거잖아요. 자, 주계약은 방금 누구랑 똑같다고요? 여기는 누구랑 다 똑같아. 대지랑 방금. 즉 주계약이 일단 사고로 뭘로 인했을 때 손해. 즉 뭐 했을 때 보상해 주는 거예요? 폐사. 즉 가급류가 폐사했을 때 보상해 줘. 근데 뭘로 인해서? 풍수, 설, 지진, 화재로 인해서. 여기. 풍수, 설, 지진, 화재로 인해서 폐사했을 때 보상해 주겠다. 자, 그다음 또 방제 또는 뭐예요? 손해. 즉 피난. 자, 가축사체 잔존물 처리비용. 자, 주계약이랑 똑같습니다. 자, 축사 내용은 항상 공통입니다. 같아요. 자, 특약 보겠습니다. 자, 얘도 주계약에 뭐가 없었어요? 방금 폭염 없잖아요. 그래서 계약자가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자, 전기장치가 보장이다. 보장할 수 있습니다. 자, 다만 얘는 가급류는 질병이 주계약에도 없고 특약에도 없어요. 주계약에 없습니다. 다만 폭염과 전기장치. 이 자기부담금 공식 방금 대지 똑같아요. 즉 질병, 그 다음에 폭염, 그 다음에 전기적 장치. 근데 우리 가급류에서는 자, 질병은 가입 안 되니까 전기적 장치하고 폭염, 자기부담금 공제하는 방식이 똑같아요. 즉 산출된 금액과 200만 원을 비교해서 자, 큰 값 맥스 나는 것. 그 다음에 자, 협정가액. 우리 누구에 대해서 우리 이 과목에 나와 있어요. 종가금. 종가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협정보험가액으로 가입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 그 다음에 화재 대물배상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의 소래 부보장. 역시 풍수, 설, 지진, 화재인데 거기에서 즉 설에는 보상하지 않겠다. 그 특약을 설의 부보장. 자, 부보장이니까 얘도 뭐 한다고요? 보험료 할인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요. 자, 4.9%가 잘못됐네요. 자, 여기가 9.4%예요. 9.4%. 자, 이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봐보시면 이 설의 부보장 있죠. 이 설의 부보장을 선택하는 우리 축적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누구하고요? 돈사하고 가금사만 해당돼요. 우리 소라든가 그 다음에 기타 가축 말은 우리 설의 부보장을 가입할 수가 없어요. 애들만 가입하는 거예요. 즉 설의 부보장을 가입할 수 있는 축사는 돈사하고 가금사. 그런데 방금 돈사는 보험료 할인이 4.9%였어요. 근데 가금사 얘를 거꾸로 하시면 됩니다. 몇 프로? 9.4%. 쉽죠? 4.9%, 9.4%.
정말 인연인지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죠? 어쩌면 숫자가 이렇게 4.9%였는데 얘를 갖다가 9.4%.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4.9%, 9.4%. 즉 설의 보호장특약을 가입할 수 있는 우리 축사는 돈사하고 가금사만 해당. 자,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볼게요. 자, 폐사하면 보상한다고 그랬어요. 가금류. 자, 원인이 풍수, 설, 지진, 화재. 자, 그 다음에 여기 방금 방제, 그 다음에 노선 비용도 여기 피난 비용 해줍니다. 그 다음에 얘들. 여기요. 자, 사고 발생할 때부터 120내 폐사할 때 보상하는데 사고 원인이 풍수, 설, 지진, 화재. 즉 여기 이 손해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풍수, 설, 지진은 뭐다? 사고 발생한 때로부터 120시간 이내에 폐사했을 때, 5일 이내에 폐사했을 때 보상해 줄게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특약에 이 폭염이 있었죠. 특약에 있는 폭염. 자, 이 폭염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상해 줄 거니? 지금 그 말이에요. 자, 봐볼까요? 자, 폭염특보. 여기서 폭염특보라는 것은 우리가 최소한 주의보 이상을 표현합니다. 주의보 이상. 즉,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얘를 갖다 우리는 폭염특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폭염특보가 발령했어요. 근데 이 발령 언제부터? 하루 전부터 보상을 해줍니다. 자, 오늘 폭염 발령했는데 어제부터 덥다는 거예요. 하루 전부터. 그리고 폭염 해제했습니다. 그럼 다음 날까지도 덥다는 소리입니다. 해제 후 다음 날 이내 폐사했을 때 폭염에 대해서 보상해준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 자 폭염의 보험 기간은 언제부터다? 자, 폭염 발령 24시간. 24시간 전부터. 그다음 해제하고 나서 24시간 이후까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보상해주겠다는 소리예요. 자, 제가 보험 계약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을 보험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폭염이요. 자, 폭염주의보가 언제 발령이 되었냐면 7월 23일 날 발령했어요. 그리고 이 폭염 해제가 7월 30일 날 해제했습니다. 그럼 제가 자, 우리 가금류가 제가 닭을 키우고 있어요. 이 닭이 자, 폭염 이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가 폐사했을 때 보상 받을 수 있니?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랬을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루 전부터 해제 다음 날까지. 그럼 언제부터요? 7월 23일이니까 7월 22일부터 언제까지? 다음 날까지. 7월 31일까지. 7월 22일부터 7월 31일 사이에 뭐가 이 가금류가 폐사했을 때 보상해줄게. 사고니 뭐다? 폭염으로. 그 뜻이에요. 하루 전, 그 다음에 하루 후. 24시간 전, 24시간 후. 폭염 보험 기간. 자, 그 다음에. 자, 폭염특보는 수용 장소에서 발표된 해당 지역에 그 지역에 폭염특보를 적용하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전라도 나주시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나주시에서 폭염특보를 발령한 걸 우리는 적용을 하는 거지, 어디 그 인접한 뭐 영암이라든가 강주광역시에서 발표한 그 폭염특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숙사 그 지역에서 발령된 폭염특보를 준용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폭염특보가 해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을 뭘로 본다? 폭염특보 해제일로 본다는 그 말. 이 말. 자, 종료일까지 뭐예요? 해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거 여기.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폭염도 해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종료일을 뭘로 한다? 폭염특보 해제일로 본다는 겁니다. 자, 저의 보험기간이 2022년 언제부터? 7월 25일부터 아니요, 7월 27일부터 7월 27일부터 자, 그 다음에 2023년 언제까지요? 7월 26일 7월 26일 24시예요. 나의 보험 기간이. 자, 1년 보험 가입했어. 1년 보험 가입했는데 자, 이때 나의 폭염이 발령이 되었습니다. 자, 폭염 발령했어요. 즉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거예요. 근데 언제 발령했냐면 2023년 자 7월 20일 날 발령했어요. 20일 날. 그리고 폭염 해제가 됐어요. 자, 폭염이 해제가 되었는데 언제 해제됐냐면 2023년 자 7월 28일 날 해제됐어요. 7월 28일 날. 그러면 자 이거죠. 이거. 자, 이 조건일 때 내가 보장받을 수 있는 폭염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그런 소리예요. 이거 질문인 거예요. 그럼 방금 뭐라 했어요? 자, 이 폭염 발령 하루 전부터라죠. 즉 언제부터?
2023년 7월 19일부터 이제 내가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내 보험이 언제 끝나버리냐면 2023년 7월 26일 날 끝나버려. 근데 폭염 해제는 언제 됐냐면 28일 날. 즉 내 보험 있잖아요. 종료일 후에 좀 보장이 끝나는 거잖아. 그럼 이거예요. 종료일까지 내 보험 종료일까지 해제되지 않았잖아요. 자, 그랬을 때는 내 종료일이 뭐가 된다고요? 해제. 그럼 내 종료일이 언제냐면 내 보험 종료일이 7월 26일이죠. 그럼 나의 폭염 해제일은 7월 23일이 아니라 며칠이 됐냐면 7월 26일 24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폭염 해제일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해제 다음 날까지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이 7월 26일까지만 보장해 준 게 아니라 다음 날, 즉 7월 19일부터 언제까지 7월 27일 24시까지가 뭐예요? 나의 폭염의 보장 기간이라는 소리예요. 7월 27일까지. 그죠? 즉 보험기간 종료일이 뭐가 된다고요? 폭염 해제일이 된다는 거야. 종료일이. 그래서 여기에서 나의 보험기간 종료일 7월 26일, 28일이 아니라 뭐예요? 7월 26일이 결론은 뭐예요? 폭염 해제일이 된다고요. 근데 해제일 다음 날까지 7월 27일까지 뭐 하는 거예요? 폭염을 보장해 주겠다는 소리예요. 자, 여기 그 의미. 종료일을 우리는 뭘로 본다? 해제일로 본다. 그러면 해제일 다음 날까지 뭐 한다? 보장을 해준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말 잠깐 놔두시고, 자, 우리는 어디부터? 자, 기타 가축 보겠습니다. 자, 이 기타 가축인데 잠깐 봐두시면, 자, 그냥 말부터들 할까요? 자, 말 봐볼게요. 말. 자, 이 말은 누구랑 흡사하냐면 소로 똑같다고 하시면 돼요. 그냥 소나 말은 비싸기 때문에 이 보장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져요. 그래서 이 말을 봐보시면, 자, 봐보세요. 이 말. 자, 말에서 첫 번째 뭐예요? 자, 우리 주계약에서 폐사. 그 다음 두 번째 긴급 도축. 그 다음에 세 번째 불임. 그 다음에 가축 사체 잔존물 처리요. 이렇게 보상해 주는 거예요. 즉, 폐사 보상해 줍니다. 긴급도축 보상해 줍니다. 불임 보상해 줍니다. 가축 사체 잔존물 처리비용. 자, 도난은 없습니다. 도난을 보상해 주는 것은 소밖에 없어요. 그럼 폐사의 원인. 자, 질병 보상합니다. 그리고 뭐라 했냐면 각종 사고예요. 즉 누구랑 똑같냐면 소하고 똑같아요. 웬만한 보상, 폐사는 다 해주는 거예요. 즉 자연재해 등이니까 당연히 여기 뭐 들어있어요? 폭염 들어있죠. 화재 있습니다. 그리고 등이야. 즉 축사 안에서 부상으로 인해서 폐사했다 다 해주는 거예요. 불의의 사고야. 불의의 사고. 원인 모를 사고로 인해서 폐사해도 다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긴급도축은 부상, 그 다음에 난산, 산용마비, 산통, 그 다음에 경주마, 실명. 자, 우리 긴급도축 사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한 이 불임은 누구에 해당되는 거냐면, 자, 엄마 말, 종빈마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여기 자기부담 20% 있는데요. 그렇지만 우리 경주마 있죠. 다시 말해서 여기는 즉 종마라든가, 그 다음에 일반마, 그 다음에 뭐 육성, 여기 뭐냐, 누구예요? 제주마, 일반마. 이런 애들은 자기부담률이 그냥 무조건 20%라는 소리예요. 그렇지만 경주마는 조금 더 아무래도 사고율이 높잖아요.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경주마가 어디에서 경마장 밖에서 사고 났다 그랬을 때는 30%, 그 다음에 경마장 안에서는 5%, 10%, 20% 중에서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경주마는 좀 자기부담률이 차등 적용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나머지는 자 자기부담률이 그냥 20%라는 소리입니다. 자, 여기 축사는 다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특약 보겠습니다. 말운송. 자, 말운송 이용 확장 보장 특약이에요. 말운송. 이건 뭐냐면, 자, 우리가 말 있잖아요. 말이 플레이하기서 경마장으로 간다든가 또는 경마장에서 우리 축사로 온다든가 그 운송 도중에 사고 났을 때 보장인 특약이 말운송 이용 보장 특약이에요. 자, 그 다음에 경주마가 뭐예요? 골절을 했다든가 이러겠죠. 그러면 달리게 할 수 없죠. 그때 보상받는 특약이 경주마 부적격. 그 다음에 화재 대물매상. 얘는 가보시면 협정가액이 없죠. 우리 말에는. 그잖아요. 말에는 협정보험가액 특약이 없잖아요. 이렇게 협정보험가액 특약이 모든 축정이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런 애들은 다 지금 삭제된 내용이죠. 이런 거 다 삭제예요. 그죠? 자, 그 다음 기타 가축 보겠습니다. 자, 기타 가축. 자, 기타 가축이라는 것은 누구냐면, 기타 가축은 사슴, 그 다음에 양, 그 다음 오토꿀 이렇게 되죠. 즉 오소리,
그다음에 토끼, 꿀벌 이렇게 됩니다. 자, 주계약 여기 있네요. 사슴양, 오토꿀. 자, 주계약은 누구랑 똑같냐면 여기도 누구누구 이 내용은 다 똑같아요. 누구누구요. 돼지, 그다음에 가금류, 그다음에 지금 현재 여기 기타 가축이에요. 다 똑같죠. 즉 폐사. 뭘로 인해서 풍수, 설, 지진, 화재. 그다음에 자 방제 또는 자 피난 손해. 가축 사체 잔존물 처리 비용 해줍니다. 자 여기 축사 같고요. 자 특약 보겠습니다. 자 여기 즉 사슴양이야 사슴양. 우리 사슴양은 비싸죠. 특히 사슴은 엘크 같은 경우는 200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슴양을 누구랑 동급으로 취급을 해주냐면 소나 말처럼 동급으로 취급해서 보장 범위를 똑같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해는 어디에서 특약에서 별도로 너희는 선택해라 그 말이에요. 즉 주계약에는 다른 애들 있잖아. 오토꿀도 오소리, 토끼, 꿀벌도 있으니까 사슴 너네들은 별도로 특약에서 선택해라 그랬습니다. 똑같이 해주려면. 그럼 이 애들은 똑같이 해주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뭐 했어요? 폐사의 범위가 넓었잖아요. 넓었죠. 뭘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그죠? 그리고 각종 사고, 즉 자연재해, 그 다음에 뭐예요? 폭염 다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 또 해주냐면 우리 사슴고기 비싸죠. 즉 긴급 도축도 우리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를 갖다 우리가 굉장히 범위를 넓혔잖아요. 그래서 이 애를 갖다 우리는 특약 이름을 폐사, 긴급 도축, 확장 보장 특약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얘는 누구한테? 사슴양한테. 근데 여기서 긴급 도축 사유는 봐보면 부상, 난산, 산용마비밖에 아니야 얘들은. 그죠? 자 여기 봐보시면 자 여기 질병 해줍니다. 각종 사고. 그 다음에 부상, 산용마비, 난산. 자 질병 똑같이 1개월 이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 특약에서 또 질병을 보상해주는 우리 기타 가축이 있어요. 누구냐면 꿀벌. 즉 낭충, 봉화, 부패병, 부젖병에 대해서 우리 특약에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벌통의 꿀벌이 부패병으로 폐사, 부젖병으로 폐사. 근데 여기 봐보시면 가명, 벌통, 소각을 포함한다고 그랬어요. 자 지금 현재 벌통이 10개가 있었는데 자 2개가 감염돼 있어. 그러니까 얘가 전염될 수 있으니까 얼른 갖다가 소각을 시켜버렸어. 그럼 그 소각을 시켰어도 뭐예요? 그 벌통도 뭐 하겠다? 보상해주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화재 댐을 위해서. 자 여기에도 뭐가 없어요. 지금 현재 협정 보험가액 특약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다 봤어요. 즉 협정 보험가액 특약이 있잖아요. 이 협정 보험가액 특약이 없는 사람. 자 여기 다 삭제죠. 이런 거. 이게 다 삭제됐어요. 즉 협정 보험가액 특약을 우리가 없는 협정 보험가액 특약이 없는 우리 축종이 누구냐면 말하고 기타 가축. 이 말과 기타 가축은 협정 보험가액 특약이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분류를 해보시면 이 질병을 보상해주는 축종이 있죠. 그럼 얘들 주계약에서 보장해주는 애들이 누구냐면 소하고 말입니다. 그러면 특약에서 이 질병을 보장해주는 애들이 누구냐면 돼지 있죠. 그 다음에 사슴양 있죠. 사슴양. 그 다음에 꿀벌입니다. 꿀벌. 그죠? 자, 그 다음에 폭염 있죠. 폭염. 이 폭염을 또 보장하는 애 중에서 우리 주계약에서 폭염을 보장해주는 애가 누구냐면 소하고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것. 특약은 누구냐면 돼지, 그 다음에 가금류. 가금류 있죠. 특약에서. 그 다음에 또 누구요? 사슴양입니다. 사슴양. 사슴양. 얘들 폭염. 좀 다르잖아요. 그리고 방금처럼 협정보험가액 특약. 협정보험가액 특약이 있는 축종들이 누구냐면 소, 그 다음에 돼지, 가금류. 즉 누구하고 누구는 없냐면 말하고 기타 가축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자 설해소래 부보장. 즉 눈으로 보상 마치기는 안 받을래. 설해소래 부보장 특약을 가입할 수 있는 축사가 누구냐면 돼지, 돈사하고 가금사. 그리고 된사하고 가금사. 그 다음에 우리 뭐냐면 즉 정기적 장치 위험보장, 폭염 재해보장. 즉 폭염 재해보장을 가입하려면 반드시 정기적 장치 위험보장을 가입한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정기적 장치 위험보장을 우리가 가입할 수 있는 축종이 지금 여기 정기적 장치 위험보장을 가입할 수 있는 축종이 누구였냐면 돼지. 그죠? 돼지하고 그 다음에 가금류. 얘들은 우리 특히 닭, 오리. 얘들은 굉장히 폭염에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전기장치, 기본적인 전기시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질식사 사고 많이 나니까. 그래서 전기적 장치 연보장을 가입할 수 있는 축종이 대지 가금사.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누구냐면 긴급도축. 자, 긴급도축을 할 수 있는 애들 있잖아요. 긴급도축. 근데 우리가 주계역에서 긴급도축 하는 애가 누구냐면 소하고 말이죠. 근데 특약에서 긴급도축 하는 애가 누구냐면 사슴하고 양인 겁니다. 사슴하고 양. 그죠? 그럼 여기에서 여기 자, 그러면 우리 소 같은 경우에는 긴급도축 사유가 어떻게 됐었냐면 부상, 그 다음에 난산, 그 다음에 산용마비, 그 다음에 젖소의 유량 감소, 그죠? 그 다음에 급성 고창증 이러죠. 근데 말의 긴급도축 사유는 부상, 그 다음에 난산, 그 다음에 산용마비, 그 다음에 자 얘는 산통이 안 써요. 산통, 그죠? 그 다음에 경주마, 그죠? 경주마 실명이 있습니다. 실명. 근데 이 사슴양은 부상, 그 다음에 난산 뭐예요? 난산, 산용마비. 자, 이렇게 세 개밖에 없죠. 그죠?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 부상, 난산, 여기 부상, 난산, 산용마비. 부상, 난산, 산용마비는 다 공통이죠. 근데 공통인데 이걸. 자, 여러분이 그러면 얘를 우리 경상도 쪽에 경산 지역 있잖아요. 경산. 그죠? 경산. 경산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름 넣고 가야 되죠. 급유. 급유. 그래서 경산에 가려면 기름 넣고 가자. 이렇게 한번 암기해 보세요. 그래서 얘네가 뭐예요? 경주마, 실명, 산통, 급성 고창증, 젖소의 유량 감소.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누구도 자, 우리 정모우 있잖아요. 정모우도 긴급도축 할 수 있죠. 근데 얘는 이제 아빠 소니까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누구하고? 즉 부상하고 뭐만 부상하고 급성 고창증 이밖에 없다고 그랬죠. 급성 고창증. 그리고 이제 좀 특이한 애들 뭐 도난을 보상하는 것은 누구다? 소. 다만 누구는 쟤다. 종모우는 쟤. 그다음 불임을 보상하는 것은 누구다? 말. 말 중에서 종빈마. 종빈마. 엄마 말. 금마 보상을 해주더라. 자,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이 이제 분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병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신규 관료부터 뭐 1개월 이내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 좀 주의해서 우리가 면부책 판단하는데 이런 것들은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잠깐 쉬었다 연결할게요.